안녕하세요. 한국의 숨결 한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Letters from America. 조지아의 족쇄, 깨어난 동맹, 첫 번째 이야기. 2025년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 21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손목엔 족쇄가 채워졌고 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죠. 한국 정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조지아의 보수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현장을 목격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일그러졌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7위 해외 직접 투자국이며 조지아주에만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의 핵심 인력이 중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장면이 생중계된 겁니다. 미국 레딧에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이 댓글은 3억 뷰를 돌파하며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고자는 왜 신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 이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리 브레넘입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가 신고 전화를 건 건 새벽 6시였어요. IC, 그러니까 미국 이민세관 속국에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 확신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비자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토박이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죠. 저는 그 공장이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장 곳곳에 있었고 핵심 업무를 담당했죠. 지역 주민들은 단순 조립이나 청소 같은 일만 맡았습니다. 이건 제가 원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유권자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의원님, 공장에 출입했는데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바닥 청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멀쩡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건 바로잡아야 해.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공장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현황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H-1B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건 비자 남용 아닌가? 저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을 공부했고 법을 존중하죠. 그래서 저는 IC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신고 전화를 건 다음 날 IC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공장 기숙사의 급습이 시작됐죠. 저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들었습니다. 21명이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손목에 족쇄를 차고 버스에 실렸습니다.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고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운 채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사진 속 남자들은 제 또래거나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족쇄였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이요. 족쇄는 중범죄자에게 씌우는 겁니다. 살인자,
강도, 폭력범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나요?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요. 그게 범죄인가요?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 기자였어요. 의원님, 현대공장 한국인 체포건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신고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답변을 했죠.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 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법 집행기관에 알린 겁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들이 정식 기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불법 체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H-1B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체포됐을까요? 알고 보니 IC는 제 신고를 받고 비자 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데 IC는 이들이 단순 노동에 종사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 셀 설계,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같은 고도의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뭘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한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방송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앵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을 중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족쇄를 채워 체포했습니다. 화면에는 족쇄에 찬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죠. 동맹국에 대한 모욕.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성명은 전례 없는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렇게 강하게 나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했죠. 회의록은 나중에 일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의 7번째로 큰 해외 직접 투자국입니다. 조지아주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접입니까?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시했죠.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세요. 외교적 수사는 빼고 팩트만 넣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저는 그 서한의 사본을 나중에 봤습니다. 외교 문서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미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되고 존엄성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는 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서한은 백악관뿐 아니라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레딧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죠.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한 스레드를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글쓴이는 Camp Ferryvente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지아의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냐? 현대, 기아, SK, LG, 삼성. 이 회사들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알아? 수십만 개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들의 엔지니어를 체포하고 있어. 족쇄를 채워서 말이야. 이건 미친 짓이야.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일주일 후엔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조지아 공장 가봤는데 한국 엔지니어들 없으면 공장 돌아가질 않아. 그 사람들이 핵심이야. 이건 인종차별이야. 만약 독일이나 영국 엔지니어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저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려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굴복한 겁니다.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잘할까봐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21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족쇄에 묶은 겁니다. 저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가 신고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말이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원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비원은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공장 안은 거대했습니다.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실례합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배터리 셀 품질 모니터링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량률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배터리는 조금만 불량이 나도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온도, 전압, 전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알고리즘도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저는 그의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10년, 여기 와서 2년째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여긴 혼자니까요. 그래도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차 배터리는 미래 산업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든 배터리가 미국 사람들이 타는 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보람은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동료들이 체포된 거 아세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아요. 같이 일하던 선배들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제가 신고한 겁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언론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CNN, MSNBC, 폭스 뉴스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응원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걸 막아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공장이 멈출 뻔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없으면 우리도 일자리 잃는다고요. 한국은 우리한테 투자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심지어 제 사무실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브레넘은 우리의 미래를 체포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기로요. 사퇴 기자회견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어요. 저는 법을 지키려 했지만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미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어로 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기사를 읽었죠. 한국 언론은 제 사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비난 일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과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저는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왜 신고했는지, 그리고 왜 후회하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장에서 본 것들, 레딧에서 읽은 댓글들, 한국 정부에 향해 성명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편지를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사에도 보냈어요. 뉴욕타임스가 제 편지를 전문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조지아 전직 의원의 고백 나는 황금 거위를 공격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백악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됐던 21명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혐의는 전부 취하됐고 비자도 연장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저지른 잘못이 조금이라도 바로잡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항공권을 예매하고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찾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말했죠. 현대자동차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아니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는 거대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가서 접수대에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토리 브레넘입니다. 임원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접수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10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북미사업부 부사장이었어요. 브레넘 의원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무슨...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귀사 직원들을 체포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브레넘 씨,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족쇄에 묶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분노했어요. 그들은 1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연구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다니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네? 당신의 두려움을요. 당신은 당신의 지역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일자리를 지키려 했고요. 그건 잘못된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브레넘 씨.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과 일자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날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밤에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은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북적였죠.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거리엔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 같았습니다. 너 조지아 사건 들었어? 응. 한국 엔지니어들 체포된 거 완전 황당하더라. 근데 그 의원 사퇴했대. 사과문도 냈고. 용기 있네. 미국 정치인 중에 잘못 인정하는 사람 드물잖아. 그래도 늦었지. 이미 사람들 다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인정한 게 어디야.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저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아래에서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으며요. 그래도 늦었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저는 족쇄에 묶였던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진호, 38살의 배터리 엔지니어. 제가 신고해서 체포된 사람. 과연 그는 저를 용서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